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늘 저희는 무안 황토 갯벌랜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2001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습지 보호구역으로 등록됐는데요. 231km 해안에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황토 갯벌랜드는 습지 보호구역의 체계적인 보존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이곳에는 갯벌 과학관과 캠핑장, 체험장이 있어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합니다. 오늘 뉴스는 무안군의 현안 사업을 살펴보고 미래 발전 계획을 들어보는 특집으로 구성했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전남 서남권에서 유일하게 하늘길이 열려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무안군인데요.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공항이 잠시 마비됐다가 최근에는 제주도를 오가는 노선이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호남 고속철에 무안공항역 설치 계획이 확정되면서 무안군도 항공기 정비 사업을 통해 공항 활성화에 불을 지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무안공항 이용객이 90만 명을 돌파하면서 활성화의 청신호가 켜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11월부터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면서 공항의 불도 꺼졌습니다.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부는 오는 2025년까지 서울과 목포를 잇는 호남 고속철에 무안공항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 등에서 무안공항까지 2시간이면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또 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과 편의시설 확충, 한국형 통합관광 지원 사업 등이 추진됩니다. 공항 이용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16개 국제 국내 노선이 전면 중단되었다가 4월 29일부터 제주 노선이 재개되어 주 2회 운항하고 있으며 조속한 공항 정상화를 위해 항공사 재정 지원과 여행사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안군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항공산업을 통해 공항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무안공항 인근에 항공기를 정비하고 수리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항공기 부품과 물류, 기내식 업체와 정보 서비스업 등 항공 관련 업종이 입주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의존도가 54% 수준인 항공기 정비 산업의 국산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항공 정비 산업은 어떻게 보면 고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또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또 고급 인력들을 창출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아마 군에서도 역점시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2023년이 되면 항공기 정비를 위한 시설들이 모두 갖춰지게 되고요. 지난 2007년 운항을 시작한 무안국제공항. 서남권의 관문이었던 공항이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무안읍에도 새로운 활기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도시재생 사업의 토지 보상과 설계가 마무리돼서 올 하반기부터 착공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네, 무안군이 침체된 골목 상권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거와 의료, 그리고 일자리를 포함한 정주 여건을 개선시키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때 교통의 요충지이자 중심 상권이었던 무안읍. 하지만 오래전부터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고 상권 악화에 주거 환경도 노후화되면서 그 기능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이 중심 상권에 오면 거의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살 수 있고 그 장날이 되면 중심 상권에 모이고 굉장히 번성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도시의 중심 기능을 잃어버리고 침체되고 그랬던 무안읍에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하반기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됐고 올 상반기까지 토지 보상과 실시 설계를 마무리한 뒤 올 하반기부터 본격 공사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무안군은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해 상권을 활성화하고 의료, 주거 환경 개선, 그리고 일자리 창출까지 다양한 성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세부 계획으로는 지역 자원인 낙지를 테마로 낙지 특화 거리를 만들고
집수리 지원을 포함해 주차장과 커뮤니티 공간, 소공원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 보건소와 LH 행복주택을 새로 지어 재생사업의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낙지 특화거리 조성 공사는 한전 지중화 사업, 남도 음식문화거리, 골목 주차장 조성과 병행 추진하고 주민협의체와 공사 착공 시기를 조율하여 금년 6월 말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에 있으며 보행로 및 골목길 정비, 무한 상상 창소초 등은 금년 8월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무안군은 이 같은 물리적 공간 조성과 함께 주민들과의 협력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2년 전 새롭게 설치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모 사업으로 자체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입니다. 이 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521억 원을 들여 추진됩니다. 새롭게 변화될 무안읍의 모습에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도농복합도시인 무안군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과 조화로운 개발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요. 네, 지역 발전과 국민 행복 실현을 위해서 전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펼치고 있는 김산 무안군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군수님 먼저 LG 헬로비전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무안군민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안군수 김산입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 현안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무안을 명실상부한 전남의 수도이자 국민이 행복한 명품 도농복합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군수님 저희가 지금 무안 황토 갯벌랜드에 나와 있잖아요. 이 무안 갯벌이 전국 최초로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성을 인정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군수님께서 이 대단한 무안 갯벌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무안 갯벌은 우리나라 최초로 갯벌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전남 갯벌 도립공원 1호이자 람사르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특히 이곳에는 여러분도 뒤에 보셨듯이 청정 갯벌로서 일급수에서만 사는 짱뚱어 네. 그리고 흰발농개 저기 보이는 칠면초 등이 낙지 등이 서식하고 있는 아주 깨끗한 곳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항토 갯벌랜드는 연간 이용객이 20만 명 그리고서 서남권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네. 이곳은 갯벌 생태과학관, 분재공원 그리고 항토 찜질방, 해상안전체험관 등을 갖추고 있고 숙박과 캠핑을 할 수 있는 가족여행지로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안전한 가족여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1박 2일 체험과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오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오늘 와봤지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곳이. 방금 무안 황토 갯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오는 6월 23일부터 5일 동안 무안 황토 갯벌 축제가 온라인으로 추진되잖아요. 이 행사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 갯벌 축제는 많은 어떤 교육적인 가치가 컸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가족들이 많이 온 그런 축제인데요.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지역 확산 방지 예방 그리고 국민과 관광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제8회 무안 항토 갯벌 축제가 온라인 비대면으로 실시를 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축제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언택트로 갯벌 콘서트랄지 또 무안 랜선 여행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그리고 축제 기간에 지역 특산품을 받아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특히 이제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온라인 방식의 향토 갯벌 축제가 기존의 대면 축제 그 이상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군수님, 그런데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 침체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무안군도 사실 예외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 위기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계신가요? 코로나19는 첫째 이제 방역 철저하고 또 확진자 발생 시에는 선제적인 조치들을 할 거예요. 네.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많이들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정부 재난기금 당연하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군민당 전 군민이 10만 원씩 지급을 했고요. 또 특히 종교시설에 100만 원, 그리고 초등고등학생에게도 10만 원, 그리고 또 소상인 자영업자에게도 경영안정자금 100만 원, 그리고 또 공공요금 또 50만 원을 이렇게 지급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전국 최초로 저희가 국민들에게 한 4만 세대 정도 되대요. 그래서 네. 이제 주민세를 대폭 감면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 재난지원기금을 무한 지역 상권으로 지급을 했는데요. 예. 지역 경제 효과에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금년에는 양파 가격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네. 농민들이 많이 시름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양파 사주기 운동을 추진해서 한 약 12톤 정도를 판매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경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또 무안군은 농어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지역이잖아요. 최근에는 농업과 농촌이 이 기후 위기와 연작 장애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 무안군에서는 이를 어떻게 좀 대응해 나가실 계획일까요? 지구 온난화의 영향은 농업뿐이 아니고 지금 이제 수산물도 이제 많은 그런 영향이 있는데요. 네. 특히 그 아열대 재배 면적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네. 또 연작 피해도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열대 작물은 무안이 참 그 재배하기가 좋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특히 스마트 온실이랄지 그러한 것들을 좀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연구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고요. 특히 연작피해 같은 그런 부분은 특히 이제 뭐 저희 지역은 마늘, 양파가 주 많이 이렇게 재배를 합니다. 하는데 네. 특히 양파는 재배 역사가 한 80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연작 피해가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연작 피해 방지를 위해서 특히 땅 살리기를 위해서 돌려짓기 농업 또 그리고 또 뭐 경관 작물을 유채나 이렇게 메밀 이런 걸 대체를 하게 되면 지원도 해주고 있고 또 뭐 그래서 작물 전환에 연구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군수님, 그런데 이 농업의 위기뿐만이 아니라 어족 자원 감소 문제도 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극복을 하기 위해서 군 차원에서도 정말 많은 노력을 좀 기울이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기후 변화에 농업뿐이 아니고 수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해양 환경 변화, 네. 남해 불법업으로 또 이렇게 감소 추세에 있는데 어족 자원 회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는 낙지 금어기입니다. 예. 그 낙지 금어기 이전에 인공으로 교접한 어미 낙지를 한 4,800미를 방류할 계획이고요. 또 낙지 산란 서식장 조성 사업 등 40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낙지뿐만이 아니라 감성돔 그리고 다른 우량 수산 종자도 매년 방류를 해오고 있고요. 수산 자원 회복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어가 소득 향상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또 앞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곳 무안군은 도농 복합 도시인 만큼 균형 개발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균형 개발을 위해서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인구 문제도 사실 좀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실까요? 예, 저희 구는 남학오령을 중심으로 한 도시지역, 네. 그리고 무안읍을 중심으로 한 농촌 지역으로 된 전형적인 도농 복합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도농 균형 발전을 군정의 주요 과제로 보고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선 남학오령 도시 지역에는 수영장, 체육시설, 문화시설 확충 등 또 그리고 공공순환버스 노선을 개설하고 특히 요즘 많이 문제가 된 미세먼지 숲 차단 등 그래서 이제 살기 좋은 도시환경 여건 충족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무안읍과 각 읍면 소재지에는 각종 기초 생활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도시 재생 사업 그리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정책에 있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네, 그런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 군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인구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인구 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연구 용역 결과에 의해서 우리 정책에 보다 더 근본적으로 접근해서 문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군수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사실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간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봤을 때 국민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잘 사는 국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군수님 앞으로의 군정 계획 밝혀주시죠. 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무안구는 남학을 중심으로 한 도시지역, 무안읍을 중심으로 한 농촌 네. 지역, 이제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이제 목표인데요. 특히 이제 국민과 함께 만드는 생동하는 행복무안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무안구는 새로운 비전, 도시 브랜드인 전남의 수도 플랫폼 무안입니다. 네. 그래서 전남도청 소재지로서 그 장점을 살려서 전남의 수도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또 여기에 기능적 역할을 더해 문화, 산업, 경제 등 사회 전 분야의 각 개별 주체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플랫폼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행정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군수님 오늘 저희가 이 무안 갯벌 센터에 와서 정말 좋은 구경 많이 하고 가는 것 같은데요.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무안 군민 여러분 그리고 헬로 비전 시청자 여러분, 올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봄의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신선한 바람이 부는 늦봄을 맞아 건강과 힐링이 머무는 무안에 방문해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안군이 그동안 멈춰있던 시승격을 다시 추진합니다. 지역에서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가 꾸려져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네, 무안군도 비슷한 지자체와 공동으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안군은 전남도청과 무안국제공항을 갖춘 도농복합지역입니다. 남학 신도시 개발 이후 현재 오룡지구 개발과 입주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KTX 호남선 2단계 사업도 확정돼 무안공항 경유를 위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인구도 최근 들어 다시 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무안군이 지난 2006년부터 추진했던 시승격을 재추진합니다. 하지만 현재 인구는 8만 8천여 명. 시승격 기준인 인구 15만 명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무안군이 자력으로 시승격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은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추거나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으로서 군 전체 인구 15만 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 승격 사례를 보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룡시 인구는 3만 명에 불과하지만 육군 참모본부가 있어 승격됐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도 행정중심도시라는 특수성 탓에 2010년 시로 승격했습니다. 이외에도 도청 소재지도 승격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도청 소재지가 저희 무안에 있습니다. 또 국제공항이 무안에 있고 또 앞으로 KTX 호남고속철 2단 사업이 무안 공항을 경유해서 갈 지금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한 그 시승격 여건을 갖췄다고 봅니다. 시로 승격되면 국고 보조금이 많아지고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해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군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무안군은 도청 소재지가 있는 충남 홍성군과 손잡고 시승격 추진을 위한 협약도 맺었습니다. 무안군은 지난 2005년, 홍성군은 지난 2013년에 각각 도청이 이전하면서 도청 소재지 군이 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군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시승격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방문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현행 지방자치법에 도청 소재지 군은 시로 승격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신설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다각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이 시민으로 가면서 주민들, 지역민에게 어떤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어떤 행정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어떤 주민들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영향을 높이는 그런 부분으로 좋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남도청이 무안으로 이전한 지 어느덧 16년째. 시승격을 준비한 시간만도 15년. 시승격을 위한 행보를 시작한 무안군이 홍성군을 비롯한 지역 정가와의 공동 대응이 어떤 성과로 다가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무안은 청정 갯벌을 간직하고 있어서 스태미너 어종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낙지의 주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낙지가 최근에 자취를 감추면서 어획량도 급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무안군이 사실상 멸종 위기를 맞고 있는 어족 자원을 되살리기 위해 다양한 보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전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에서 잡힌 낙지를 사고 파는 화로 위판장. 예년 같으면 상인들로 북적였을 위판장이 한산합니다. 잡힌 낙지의 양이 많지 않아 눈 깜짝할 사이에 경매가 마감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서남이한 갯벌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낙지는 요즘 들어 귀한 몸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낙지가 하루 종일 가면 보통 한 100마리 내지 한 120 정도. 요즘은 20-30마리. 군에서 낙지 방류를 해가지고 그 이듬해 낙지를 잘 잡았어요. 한 2년 후에 또 역시 옛날처럼 낙지가 많이 안 잡히네요. 들쑥날쑥한 낙지 어획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지자체와 어민들. 무안군은 2015년부터 이른바 낙지 목장을 조성해 길러잡는 방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바다엔 산란장을 만들어 어미 낙지의 알을 확보하고 목장 안에 낙지를 풀어 키우면서 출입을 통제하기로 한 겁니다. 2016년부터는 금어기를 도입해 6월부터 한 달 동안 낙지를 잡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낙지 목장은 조성 이후 지금까지 전라남도와 무안군이 각각 40헥타르까지 확보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안은 탄도만 해역 200헥타르 면적을 낙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올해는 목장 규모를 100헥타르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런 노력들 때문에 무안군의 낙지 어획량은 2016년부터 해마다 10만 마리 안팎에 이를 만큼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낙지자원 회복 노력과 낙지 금어기 동참 등으로 2020년에는 12만 8천 제비 생산되어 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낙지 자원 회복을 위하여 낙지 목장 조성 사업,
낙지 산란장 조성 사업과 낙지 보호시문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해살이에 속해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낙지. 멸종 위기에 직면하면서 소중한 자원을 지키기 위한 지자체와 어민들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기후변화가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연작장애와 생산량 감소 피해를 비롯해서 농업 환경에 큰 악영향을 불러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 영농 기반 시설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안에도 첨단 농업이 도입되는데요. 무안의 미래농업의 시험대가 될 첨단 농업 복합단지를 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첨단 농업 복합단지 조성이 예정돼 있는 무안군 현경면 일대입니다. 부지만 19만 1,600여 제곱미터 규모, 축구장 30배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이곳에 34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공사가 마무리되면 전국 최대 규모라는 타이틀을 얻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조성돼 있는 경기도의 용인시, 충남 서산시의 첨단농업 복합단지보다도 큰 규모입니다. 첨단농업 복합단지 사업은 기후위기와 연작장애 등 농업 환경의 실질적인 변화를 예측하고 농업인들이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 영농을 기반으로 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각종 신기술 도입으로 생산량 증가에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또 기후위기에 대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저희 첨단농업복합단지는 그 작물이라든가 품종이 우리 지역에서 이 기후에서 어떻게 적응을 해서 농가들이 새로운 그 농업 환경, 영농을 실행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검증을 하고 농가에게 보급하는 사업을 하게 되고요. 첨단농업 복합단지는 스마트팜 실습, 교육시설과 농산물 조사 분석실 등 과학영농 기반 시설이 갖춰집니다. 이곳에서 무안의 대표 농특산물인 양파의 우량종자를 체종포하고 고구마 무병종순 증식포, 양파, 마늘, 신기술 실증포 등 신기술이 도입됩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용 드론 등 미래농업 관련 기계교육과 인대소가 운영돼 농업인들의 교육장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6차 산업과 연계된 공간도 있습니다. 도시의 소비자가 휴식과 치유할 수 있는 자연 생태농업 체험장이 구성돼 체험형 농촌 프로그램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업과 농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농업과 농촌을 연계해서 여러 음식들, 그다음에 농특산물을 사갈 수 있는 판매장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도농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첨단 미래농업, 나아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체험하고 치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될 무안 첨단농업 복합단지. 오는 2022년이면 무안을 넘어 전국 최대 규모의 첨단 농업 복합단지가 본격 가동돼 농업인들의 농익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오늘 특집 뉴스는 무안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무안공항 활성화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무안군이 전남 제1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무안의 올바른 미래상을 저희 LG 헬로비전도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